자, 지금 나눠볼 얘기는 영화인데요. 이겁니다. 엑스맨.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거는 이제 엑스맨 1 포스터고요. 근데 사실 이제 엑스맨 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라기보다는 엑스맨 시리즈가 이제 여러 개가 나왔는데 제가 현재 시리즈를 다 본 건 아닌데 이제 몇 편을 봤었죠. 몇 편을 봐서 보면 이제 엑스맨의 어떤 그 기본 어쨌든 이 세계관 뭐 기본 개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이제 영화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엑스맨은 뭐 시리즈가 되게 많아서 이제 뭐 스타워즈 시리즈라던가 해리포터 시리즈라던가 이런 식으로 팬덤을 형성하면서 이제 그 스타워즈나 해리포터 못지않은 수많은 시리즈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엑스맨 고정 팬들도 있을 텐데 그 2000년도에 개봉을 했다는 거는 이제 오래전에 개봉한 거죠. 거의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개봉을 한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개봉을 해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재미있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후에 이제 또 우연한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보게 되고 이러니까 이게 나름 재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엑스맨은 아무래도 포인트는 뭐 여러 특이한 어떠한 능력을 가진 어떠한 초능력자들 같은 애들이 나오는데 이제 걔네가 초능력자나 우주에서 온 것은 아니고 뮤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 그게 이제 굉장히 재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화한 인류와 이제 기존의 인류 간의 어떠한 어쩔 수 없는 갈등과 대립, 그 다음에 긴장 관계, 그거를 이제 영화화한 것이 이제 엑스맨의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슈퍼 히어로 영화는 이제 그 소수의 그러니까 극소수 한두 명 정도 되는 히어로가 인류를 위해서 막 그 초능력을 쓰면서 헌신하는 것이 그 어떤 대부분 히어로물의 영화고, 막 그 사람들은 이제 고마워요 히어로님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 맥락으로 가는데, 엑스맨은 일단은 인간의 진화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진화한 어떠한 존재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의외로 많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 어떠한 뮤턴트라고 하는 새롭게 진화한 어떤 돌연변이는 사실 진화에서 더 우월한 진화를 돌연변이라고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영화상에서는 진화했다라고 하면서 또 돌연변이라고 해요. 사실은 돌연변이는 사실은 근데 이제 진화한 케이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원래는 이렇게 태어났어야 했는데 오히려 더 뭔가 열등하게 혹은 다른 형태로 태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돌연변이라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과학 용어에서 혹시 다른 그게 있는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진화한 형태의 어떠한 존재를 돌연변이라고 한다고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이제 기존보다 좀 더 다른 형태로서 오히려 약간 열등하게 혹은 뭐 그러한 형태로서가 돌연변이인 것이지, 진화한 형태면은 돌연변이라고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영화에서는 일단은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더 진화한 존재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진화한 존재가 어쨌든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걔네들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인류가 이제 그들을 반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네안데르탈인이 있었는데 현생 인류가 또 진화로서 탄생하게 되고, 그러면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이 서로 먹이 경쟁이랄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패배했던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지고 현생의 인류가 이렇게 번성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포인트인데, 이때 그 긴장 관계가 이제 세월이 흘러 이 영화에서는 현생 인류와 그것과 진화한 인류의 그 탄생 간의 갈등 관계가 되는데요. 이 진화한 인류의 탄생의 어떠한 진화는 거의 뭐 초능력에 가까운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되었건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이 뮤턴트들을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느냐가 포인트가 되는데, 이 뮤턴트에도 두 인물이 존재하는데요. 한 명은 인간과 그렇게 이제 서로 융합하면서 잘 지낼 수 있다라는 존재와, 또 다른 한 명은 그렇지 않다. 어차피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쟤네가 우리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죽이는 게 낫고, 우리가 쟤네를 먼저 죽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쟤네와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우리 종족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지금 제가 두 번째 주장한 게 이제 매그니토라고 하는 그 이 쇠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뮤턴트의 주장이죠. 앞서 이제 이야기한 거는 그 무슨 찰스 뭐 자비의 찰스 맞죠? 찰스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저기 빡빡머리 텔레파시를 쓰는 그 친구의 이제 주장이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영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뮤턴트들끼리의 어떤 파가 이제 나눠지는데, 인간과 잘 지내자는 파와 인간을 몰살시켜야 된다는 파, 이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쪽에서 인간을 몰살시키려고 하면 이쪽에서 나타나서 구해주는 형태가 되기는 하던데, 물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다른 스토리들도 많이 있고 한데요. 제가 일단은 뭐 다 본 건 아닌데, 근데 어찌되었건 굉장히 재미난 부분은, 일단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어쨌든 더 우월한 존재가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열등한 존재는 우월한 존재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면,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에는 열등한 존재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영화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인간과 잘 지내야 한다는 쪽의 주장이 이제 착한 편이고, 이른바 이쪽이 이제 나쁜 편이고 이런 식으로 되지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매그니토랑 텔레파시 쓰는 애는 별명이 뭐더라? 아무튼 이 교수인데요. 찰스 자비의 이 교수하고는 이제 둘 간에는 이제 원래는 절친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생각이 달라서 갈라지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경우가 나온 거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였던 것 같은데, 그 제목이. 그렇죠. 맞네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시리즈에 이제 그렇게 나오고 한데, 어찌되었건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엑스맨은, 그 진화한 존재와 기존 인류하고의 어떠한 관계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서 나오는 그 긴장. 근데 어쨌든 그 관계성이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고, 그 부분을 짚어내서 어떤 그 슈퍼 히어로물과 결합을 잘 시킨 이 부분이 엑스맨 스토리가 다른 히어로물과는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까 네안데르탈인 얘기도 했지만, 어찌되었건 먹이 경쟁에 들어가면은 열등한 쪽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찌되었건 기존 인류는 엑스맨 같은 그런 어떤 뮤턴트들, 초능력에 가까운 힘을 쓰는 뮤턴트들의 개체 수가 더 늘어나기 전에 찾아가지고 빨리 몰살을 하는 게 인류 생존에는 유리하겠죠. 반면에 이제 뮤턴트들은 개체수가 모자랄 때는 잘 숨죽여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놓였다 하면은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자신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기존의 인류하고 투쟁을 해서 자기 살 길 찾는 것이 또 그들의 어떤 방향성이 될 거고요.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쨌든 두 종족이 같이 뭔가 하나 되는 느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워낙 기존의 인류가 진화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되는 이 뮤턴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종차별 안 하는데,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인종차별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피부 하얀 쪽이 피부 까만 쪽을 차별하는 쪽이 이제 인종차별이라고 하잖아요. 반대의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어찌되었건 뭔가 피부가 하얗고 우리가 아름다운 뭐 소녀 혹은 미소년 이런 상상을 하면은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얗고 뭐 이런 쪽을 생각을 하지, 키 작고 피부가 까맣고 점점 까매지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겨우 피부색이 좀 그런 것마저도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관념 속에는 피부가 하얗고 키가 크고 머릿결이 금발이고 이런 쪽에 확 눈빛이 푸르고 이런 쪽에 우리가 더 어떠한 동경을 하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 피부가 까맣고 키가 작고 이러한 경우는 좀 덜 선호하게 되는,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우리나라 사는 여자인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면서 미국인을 데려왔는데, 그 미국인이 때마침 백인이고 그러면은 그 결혼해서 잘 살아라 이럴 수 있겠지만, 하필이면은 굉장히 까만 흑인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거를 반대할 부모가 훨씬 더 확률적으로 많을 거다는 생각은 들겠죠. 근데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엑스맨에서는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화가 근데 어떻게 진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는 영화에서는 이제 밝히지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진짜, 이거는 과학은 아니니까요. 근데 아무튼 보면 이제, 레이븐이라고 하는 그 어떤 자기의 코드명은 이제 미스틱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는 쪽으로 진화한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의 본 모습은 아주 솔직히 추악한, 우리가 볼 때는, 피부도 파란색 피부에, 이 피부가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슨 그 어떤 뭐랄까, 어떤 아스팔트 깔아놓은 듯한, 뭔가 울퉁불퉁한, 우들두들한, 하여간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게 왜 진화인지는 좀 궁금하지만. 근데 물론 모습을 막 마음대로 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능성 진화는 확실하긴 한데, 근데 어찌됐건 그러한 모습이랄까.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이제 진짜 그 야수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비스트. 또 어떤 친구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러한 그러한 모습들이 도무지 인간이, 그러니까 기존의 인류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면서 우리 함께 잘 지내요라고 하기에는 그러한 비주얼이 너무 강하다. 거기에 또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초능력에 가까운 그런 월등한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초능력에 가까운 어떠한 또 다른 육체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극히 마치 칼 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울버린만 해도 요 안에 칼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칼을 안 들면 안 되는데 울버린은 탁 이러면 여기서 칼이 확 나와버리니까, 거기에다가 피부는 불사신으로 재생이 가능하고, 그러면은 어떠한 인간이 그 울버린 같은 사람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가 잘 지내요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면은 너무 그 위화감이 세죠.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죠. 뭔 말이냐. 나랑 어떤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이만한 어떤 시카를 들고 있다. 그냥 그 사람은 좋은 의도로 들고 있지만, 아무튼 포인트는 나도 칼 들고 있고 걔도 칼 들고 있으면 뭐 상관없는데, 나는 칼이고 뭐가 없는데 걔만 칼을 딱 들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부담스럽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러면 현실적으로 기존 인류와 지금 뮤턴트들하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찰스 자비의 교수의 어떤 그 견해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몰살당하기 전에 쟤네를 우월한 우리가 쟤네를 몰살시키는 게 맞다라고 하는 기존의 어떠한 인류 발전의 어떠한 그 흐름을 본다면은, 어찌되었건 우월한 종족, 적자생족, 약육강식, 그것이 어쨌든 일단은 생태계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질이죠, 사실은.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은 매그니토의 주장이 훨씬 현실성이 있죠.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사실은 진화론에 대해 관심이 많고 어떤 진화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해야 그 영화의 스토리의 기본 세계관, 첫 번째 그 세계관의 시작점이 공감이 될 텐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짜 진화해가지고 새 인류가 나와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생 인류의 탄생 때문에 기존의 네안데르탈인이 혹은 크로마뇽의 네안데르탈인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현생 인류보다는 열등한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결국 사라지고 현생 인류가 번성했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가 진화해서 나오는 순간 우리와 같은 현생 인류는 또 사라지겠죠. 우리가 무슨 크로마뇽의 네안데르탈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 어떤 생각이 있을 때 이 엑스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물론 이건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오락 영화라서 어떤 철학적 그런 게 대단히 깊은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오는 거죠. 부분적으로. 물론 그가 고민하는 모습들이 엄청 나오긴 하는데, 그게 요즘 히어로물 영화의 특징이잖아요. 엄청 막 고민하는 모습 들어가야 뭐 좀 있어 보이고 가오가 잡히니까. 근데 아무튼 어쨌든 그런 어떤 진화론에 조금 심취한 사람이 이 영화에 공감하기 쉽지만, 문제는 이 영화를 공감해서 보고 나면은, 진짜 차라리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었으면, 뭔 말이냐, 진짜 이 영화처럼 이렇게 진화가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기존 인류도 더 우월한 인류가 진화해서 탄생하는 순간 뮤턴트들처럼, 그렇게 되면은 기존 인류도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멸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진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보다가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진화론이 틀린 학설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죠. 물론 뭐 진화가 맞을지 뭐 다른 또 이론이 맞을지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데 어찌되었건 상당히 이제 어떤 히어로물인데 초능력자들 같은 애들이 나오는데 어떤 진화론의 개념과 결부시켜서 굉장히 흥미롭게 끌어가는 어떤 그러한 이제 영화가 되겠습니다. 엑스맨 시리즈는 대단히 많고 저도 다 본 건 아니고 몇 편 보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부분이긴 한데 어찌되었건 다른 시리즈들도 이제 보는데 확실히 그 다른 히어로물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또 다양한 형태의 진화적 양상을 보이니까 어떤 표준화되지 않은 다른 어떤 독특한 어떤 빌런이나 혹은 뭐 우리 편이나 아무튼 독특한 뮤턴트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또 엑스맨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독특한 초능력들을 다채롭게 한번 보는 것, 히어로물 영화의 어떤 뭐랄까 그 뷔페라고나 할까. 물론 뭐 요즘은 무슨 저기 어벤져스나 저스티스 리그처럼 히어로들을 모아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약간 뷔페식이 되긴 되지만 역시 이제 엑스맨이 그래도 가장 어떤 그러한 뷔페식에 있어서 뷔페식 히어로물에 있어서 가장 표준화되고 가장 전통 있는 그리고 실제로 가장 또 다채로운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특정 히어로가 엄청 세서 다 해결해버리는 그런 거라기보다 물론 울버린이 주로 좀 행동 대상 같은 느낌은 있는데 다양한 요소 적재적소의 다양한 히어로들의 다양한 기능들이 탁탁탁탁 퍼즐을 맞추듯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확실히 엑스맨은 다시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그러한 영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엑스맨을 보고 나면은 진화론이 틀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진화론을 베이스로 한 그러한 히어로물 영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